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탄핵 각하, 끝장을 볼 것이다. 우리가 끝장을 봅니다, 여러분. 자, 탄핵에 대해서 지금요, 의견이 세 부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 탄핵을,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소추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 먼저 우리가 적들의 동향을 탐지해 보겠습니다. 좌파 측의 논리, 좌파 측이 막 밀어 제끼는 거, 막 좌파 측이 막 주장하는 거. 계몽령, 너희들이 말이 계몽령이지 또 계엄령 내리면 어떡할 거야? 윤석열 위험한 인물 아니냐? 계엄령 내릴 거 아니냐? 두 번째, 국회에는 왜 군대를 보냈냐? 뭐 연성계엄이라고 하면서 국회에는 왜 군대를 보냈냐고.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게 좌파들의 두 가지 큰 논리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 논리는요, 단박에 박살낼 수 있습니다. 첫째, 계엄령을 또 내릴 거 아니냐. 여러분, 계엄령을 또 내리든 안 내리든 이거는요, 전적으로 국가가 위기에 있느냐, 국가를 위기에 몰았던 저 무도한 폭도당, 다수당, 민주당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계엄령에 대해서 이거는 정당방위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방위다. 제가 만약에 헌재 재판정에 섰다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집에요, 중국 간첩이 막 들어오고, 네, 민노총이 간첩이 창원에서 청주에서 막 들어옵니다.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집에 있는 칼이든 집에 있는 방망이든 막대기든 그거 딱 쥐고 강도와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강도를 무서워서 집에서 내쫓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요, 호소했습니다. 119에도 호소하고 112에도 호소하고 저 서울시 다산콜에도 호소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이 국가의 심각성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통렬하게 이 상황을 외쳐준 사람이 정말 얼마 됐습니까, 여러분? 몇몇 유튜버들, 국회의원들이 했습니까? 장관이 했습니까? 이 나라 국민 중에서 여러분과 저와 아주 소수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오고 강도가 들어오고 그러면 당연히 몽둥이 들고 맞서야죠.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방위였던 겁니다. 예산 다 없애. 경찰의 특활비, 검찰의 특수수사비, 내 국정원 모든 거 다 없애.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그럼 경찰들이 집에 있는, 네? 적금 헐어가지고 자기 특활비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또 계엄령을 내릴 것 아닌가? 그거는 저 무도한 민주당이 알아서 할 민주당의 책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방위였다. 강도들 안 들어오면 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국회에 왜 군대를 보냈냐? 이것도 좌파들의 황당한 논리예요, 여러분.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정권 때 여러분 군사 퍼레이드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때는 태극기도 흔들지 못하게 했어요. 대한민국을 말살시키려고 한 겁니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국회에 왜 군대를 보냈나? 많이도 보냈어요. 280명 보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다 들어가겠어요. 오직 하면 한동훈까지 국회의원도 아닌데 국회로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 해산시켰어요. 국회에서 계엄령을 해제, 이거 가결시켰어요. 자,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막았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해갖고 국회의원들을 해산시키고. 아니, 만약에 계엄령을 해제시키는 걸 막으려면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다 하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은 왜 계엄령을 내렸는가? 부정선거. 저는 이게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탄핵될 거 분명한데 선제적으로 내가 탄핵을 정말 앞장서서 바보같이 탄핵을 맞느니 내가 계엄으로서 맞서보겠다. 이 위기를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꼭 저기 12월 3일 날 할 필요가 있었냐고. 그럼 저기 이미선이나 저 문영배 나간 뒤에 4월 19일에 계엄하면 됐지 않느냐고. 그러면 헌재에서 그냥 재판관은요. 소장이나 뭐 이런 사람하고 달리 청문회는 하지만은 그냥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임명해버리고 뭐 이러면 뭐 4월 말이나 5월 초쯤 꽃피는 봄에 했으면 되는 거지. 왜 12월 3일에 했느냐? 왜 12월 3일인가?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이유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탄핵하는 걸 보고 아 얘네들이 이제 입법권을 통해 가지고 사법부를 송두리째 흔들고 어차피 나를 탄핵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탄핵을 당하느니 내가 일어서서 국민들에게 피를 토하는 내 심정을 얘기하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저를 믿어달라. 저를 믿어주시면은 일거에 저 반정부 세력과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 측의 논리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으로서 완전히 박살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중도 우파들 왔다 갔다 하는 이 스피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우파 쪽에도 있어요. 유튜버 중에도 있습니다. 아니 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아니 저기 헌재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데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열을 받고 황교안 그 변호인단에 들어갔고 왜 뜬금없이 부정선거를 얘기하느냐고. 응? 저기 그러니까 이 정영식 재판관이 막 신경질도 내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번에 성관이의 적나라한 진면목을 보셨죠. 그런데도 노태하기가 뭐 셀프 이 청정을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노태하기는 사표 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성관이는 법관들이 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독립된 그때 말하자면은 선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재판관들이 이 선관위를 하니까 선관위가 지금 나경원 의원이 얘기한 대로 전국에 3,000명이 정규직이고요. 그 다음에 선관위를 가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현역 국회의원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막 날리고 어쩌고 할 수 있으니까 선관위에 가면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도도하고 건방지고 오만방자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헌법기관이다.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이다. 우리한테 잘못 보이면은 선관위가 고발을 하면은 너는 뭐가지 댕강이야. 4년을 네가 뭐 박가리를 했어? 뭐 12년을 했어? 아, 우리가 고발하면 너희 끝이야. 이 부정선거는요. 대한민국의 부패, 선관위의 오염, 헌재의 이 불법, 공수처의 안하무인
이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왜 부정선거를 파고드느냐? 당연히 파고들어야 되는 거죠. 민주당과 헌재와 선관위의 이 짬짬이가 여러분 이번에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우파들의 이 논리입니다. 우파들의 논거는 뭐냐? 그러니까 이거를 중점적으로 이게 핵심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이 심판에 있어서는 첫째, 계엄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냐? 이거를 따져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이 나라가 계엄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릴 정도로 비상 상황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거는요, 답이 나와 있고 우리가 보기엔 명확하지만은 저 좌파라든가 중도 좌파, 중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거품을 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아니면은 왜 헌법에 계엄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왜 명기가 돼 있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덕후고 헌법에 아주 전문가고 우리 헌법을 굉장히 사랑과 존경을 갖고 있었던 법조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우리 우파들이 강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계엄령을 내릴 정도의 비상 상황이 아닙니까? 이건 비상 상황이었죠. 중국에서 우리의 산업 스파이, 청주, 창원 이런 데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대통령의 탄핵을 불을 지피라는 북한의 지령, 이거에 따라서 움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는 민주당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자 이 문제가 아니라 간첩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계엄령을 내릴 정도의 비상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단 국가라는 것. 지금 휴전 상태이지 종전 상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 우리의 적국. 주적은 누굽니까, 여러분? 북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 대선은 나 윤석열과 시진핑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요, 중국에 대해서 인종적인 차별이라든가 또는 어떤 선입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너무 놀랬죠. 아, 이렇게 중국이 파고들었나. 공자 학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방선거에서 120만 명이 투표권을 갖고 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인해 전술을 이미 중국이 파고들은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말하자면은 비상계엄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뜬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국익이었다. 국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거였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좌파들이 얘기하는데 언제 그렇게 좌파들이 경제를 따졌으며 언제 그렇게 좌파들이 시장과 무역을 걱정했습니까? 걔네들은 쓰는 것밖에 몰랐지 벌줄을 모르는 거 인간들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은 나라의 이익을 위한, 국익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을 제물로 바친 행위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결론적으로 탄핵 각하 촉구 집회가 여러분 열리는데 각하되어야 하는 겁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렇게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탄핵 소추안은 얘네들이 내란죄도 뺀다고 그랬죠. 그거 자체로도 이미 탄핵 소추안으로서는요. 진짜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가 없는 거고, 짬뽕을 시켰는데 짬뽕 국물이 없는 거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이 법정에 헌재에 올라갈 필요가 없는, 올라갈 정도로 뭐가 구성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주구장창 일관되게 주장한 사람이 윤상현 의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이 사안을 굉장히 정확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부적격 헌법재판관 사퇴하라.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이 3월 이제 5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6일, 7일, 그 다음에 13, 14,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안국역 3번 출구, 네, 현대건설 앞에서 이 탄핵 각하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혹은 이제 평일이지만은 잠깐이라도 짬을 내 가지고 꼭 현대건설 앞으로, 네, 6, 7, 12, 13, 14 수, 목, 금입니다. 꼭 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요, 이철우 경남도지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철우 이 도지사는 조기 대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조기 대선 치르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조기 대선을 입에 올려서도 안 된다. 빙고.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2.0을 준비하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2기를 준비하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고민을 하고 그 계획을 세우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탄핵은 각하된다. 그러면서 이철우 지사가 의미 있는 이 제안을 했어요. 27년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앞으로 이제 뭐 5월 10일이면 3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2년을 보장을 하고, 뭐 한동훈이가 나는 뭐 대통령 되면 3년밖에 안 할, 정말 미친 소리 좀 그만하라고 보십시오. 그러면서 말도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2년을 보장하고, 그런 다음에 27년에 의원 임기를 1년을 줄이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4년인 국회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해갖고 27년에 대선과 총선을 다 같이 치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이철우가 경북도지사죠. 예. 제가 경남도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27년에 국회의원과 대선을 같이 치르자. 그래서 대한민국을 재정비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아주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